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지난번 사랑처럼 울까봐 한참을 망설였지만 붙이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너 편안하게 스며들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좀 싱글벙글했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부끄러운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날 아끼게 됐어. 내 모습 내가 봐도 이제 조금은 괜찮은 놈이 된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좀 싱글벙글했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부끄러운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사람들이 모두들 부러워서 견딜 수 없게 그렇게 우리 사랑해. 한 가지만 약속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에게만 사랑스러워.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훈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328건의 진상규명에 착수를 했습니다. 실미도, 또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인권침해, 학살,
의문사 등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피해자들이 그동안 좀 오랜 시간 네. 동안 모진 고통을 겪었는데 이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이세희님이 신청하신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이세희님이 5월 27일에 맞춰서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 딱 오늘 저희 틀어드렸고. 신청곡위원회가 별표 네. 쳐놨어요. 아마 신청곡 그 최다 순위 거의 1위에 등극하시지 않나 이제 이세희님이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뭐 잘못 표기가 돼 있나 봐요. 목요일인데 화요일로 표기가 돼 있다고 정정 부탁한다고. 오, 예. 네. 이사나님이 올려주셨네요. 오, 예. 수정하겠습니다. 네. 수정하신대요. 심은정님이 MB 뉴스 덕에 어젯밤에 못 본 블러드문 달멍 제대로 했다. 아, 달멍. 달멍. 예. 제가 달빛을 골랐어요. 배경음악으로. 어제 저도 하늘을 봤는데 붉은 달을 못 보고 그냥 뿌연 노란 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뭐 구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흐려가지고. 아쉬웠어요. 네. MB 뉴스에 올라온 거는 사실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찍은 달 사진이었어요. 달 영상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예. 사마귀 호랑님이 민호 형 최근 야근 많이 함? 곧 죽을 것 같은 안색이라고. 아, 아닙니다. 어제도 굉장히 좀 힘이 없었다는 아닙니다. 주변에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저희가 카메라 뭔가- 탓입니다. 저 탓이 아닙니다. 카메라 탓입니다. 예. 한이님이 우리 조명 안 킨 것 같대요. 조명. 네, 다 카메라 탓입니다. 저희 탓은 아니에요. 네. 강민승님 버즈의 남자를 몰라 신청해 주셨고 오, 네. 기록해 놓겠습니다. 에드리언 설님이 보약 챙겨 드시라고 하시네요. 이걸 카메라 탓한다고 하면서 매번 제 얼굴 탓이죠. 죄송합니다. 예. 자근한 것도 아닌데 예. 좀 피곤한가 봐요. 아 그런가 보죠. 예, 러블리 이나님이 저 앞머리 커튼 걷었다고. 좀 답답하셨나 봐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월드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뉴스웨이터. 안 그래도 네. 삐까번져님이 오늘 누구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보니까 김정원 자막에 기자. 그러니까 격주 화요일이라고 잘못 나가 있더라고요. 격주 목요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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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화면이 약간 어두운 건 제 탓입니다. 아, 제가 피부톤이 좀 까매요. 아,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까맣게 만드는 그런 몰랐네요. 재주를 갖고 있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걸 또 봤네요. 아, 네. 지금 다들 봉원이 형이라고. 아리둥철님이 네, 그게 있네요. 네. 미라클님 역시 또 오늘 따뜻한 댓글 월드뉴스 잘 시청하고 있다고 즐거운 에너지 감사하다고 쾌활하다는 말에 생명이 있다면 김정원 기자님이실 것 같아요. 오, 감동입니다. 뿌이뿌이뿌이. 뿌이뿌이뿌이. 아. 네. 심은정님이 믿고 보는 김정원 기자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담감이 거의 지금 홍수표님이 빛을 흡수하고 계시다고. 제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예. 신수기님이 인사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김정원 기자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요. 네. 노래요? 신수기님. 신수기님. 인사 좀 네, 저한테도 인사 좀 반갑습니다, 신수기님. 네. 네, 오늘 격주에 만나니까 이렇게 반갑네요, 사실. 네, 2주 만에.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안 좋죠? 네. 네. 가끔 봐야 반가운 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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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주제가 어떤 주제죠? 제목이 나오잖아요. 28. 28. 개들은 도대체 왜 싸우나? 28. 여기 그 개가 DOG 독 아닙니다. 네. 아이의 야이니까 네. 저 사람들은 그들은 왜 그들은. 싸우나 도대체. 아. 네. 또 전쟁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열흘 동안 전쟁을 했는데 20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전쟁이죠. 전쟁이었습니다. 휴전에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전쟁은 사실 이달 10일에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에 이제 지난 7일에 충돌이 있었는데 이 충돌이 사실상 그 이슬람 금식 기간 아시죠? 라마단. 이것 때문에 일단 갈등이 표출이 됐어요. 라마단이 한 달 동안 하는데 그렇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먹고 해가 지면 음식도 먹고 또 종교 행사도 가지고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난 이달 7일 이때가 라마단
기간의 마지막 금요일이었고 팔레스타인 주민 7만 명 정도가 종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끝나고 수천 명 정도가 남아서 그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좀 나중에 좀 저희 보겠지만 네. 그 하마스라고 들어보셨죠? 그쵸. 하마스 깃발을 흔들면서 반 이스라엘 시위를 벌여요. 돌도 던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섭니다. 수류탄 이게 섬광 수류탄이라고 이게 불빛이 반짝하면서 순간적으로 사람 눈을 멀게 만드는 것도 터뜨리고 네. 최루탄도 터뜨리고 고무탄도 쏘고 강경 진압을 해서 며칠 동안 시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 한 300명 정도가 다쳤고 네네. 이스라엘 경찰도 한 20명 정도 다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가 야 니네 철수해 이스라엘 경찰 쪽에다가 그러면서 로켓볼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죠. 이러면서 이달 10일에 전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확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 그때 시작이 된 거고 그 전에 무력 충돌이 있었고 요 과정을 좀 일단 관련 리포트를 한번 보고 네.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곳곳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전투기까지 동원해 폭격을 감행한 겁니다. 어린이 9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20여 명이 숨졌고 90명이 다쳤습니다. ايش ذنبهم الاطفال بنات 7 سنين و8 سنين و9 سنين بنات استشهدوا ايش ذنبهم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150여 발을 쏘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לא נסבול פגיעה בשטחנו, בבירתנו, באזרחינו ובחיילינו. מי שתוקף אותנו ישלם מחיר כבד. 이번 사태는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라마단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다마스쿠스 광장을 폐쇄했습니다. 주민들은 종교 탄압이라며 시위를 벌였고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며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하는 섬광 수류탄까지 터뜨렸고 팔레스타인 주민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بدهم ايانا نصلي بدناش اياهم كل يوم بده يصير طوشه كل يوم بده يصير خبط كل يوم بده يصير مشاكل لهم 동예루살렘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 명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도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Families that are being ethnically cleansed from their neighborhood, their houses are being taken away and given to settlers. 미국 등 국제사회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분쟁의 중심에 바로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알 아크사 사원이라는 데인데 예. 여기가 있는 지역이 그 성전산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템플 마운트. 여기가 사실 그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3대 종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쪽에서는 이 알 아크사 사원이 예언자 무함마드 있잖아요. 무함마드가 큰 바위에서 승천해서 천상 여행을 했다라고 믿고 있는 바위고 이 때문에 이제 그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의 그 3대 성지입니다. 유대교도 여기를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 왕 아시죠? 그렇죠. 네. 그 지혜로운 왕,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기에 그 성전을 지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왕국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웠는데 1세기에 로마에 의해서 또 파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은 이 알라크스 사원 서쪽에 그 서쪽 벽이 있어요. 일명 통곡의 벽으로 네. 알려진 거기가 그 로마 제국 때 파괴된 성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그 보면 그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을 하는데 이때 이 사원이 원래 요르단 땅이었어요, 이쪽이. 근데 이걸 뺏어옵니다. 그래서 서예루살렘과 합쳐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돼요. 네. 근데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다가 1994년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의 운영 관리권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르단의 어떤 종교 재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3대 종교의 성지가 된 알 아크사 사원이 또 이번 분쟁의 어떤 중심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평화의 그 도시라는 그쵸.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의미랑은 참 따로 노는 것 같고. 되게 역설적이고 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저 통곡의 벽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심장 같은 그렇죠. 네네. 곳이라고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네. 매번 이제 외신 사진 같은데 보면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맞습니다. 모습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 말고 다른 종교는 저 사원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원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무슬림들밖에 없어요. 아. 유대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벽에서 기도를 그렇죠. 하는군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불만인 거예요. 아니 왜 쟤네들만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 서서 해야 되냐. 그러면서 해마다 뭘 하냐면 그러니까 이달 10일이 예루살렘의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달 그러니까 5월 10일이 되면 9시까지 돌면서 이스라엘 국기 막 흔들면서 우린 니네 점령했어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 주민 입장에서 보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면 안 좋잖아요. 감정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의 미래의 수도가 될 땅인데 쟤네들이 우리 뺏어갔다고 막 5월 10일 되면 막 행사하고 하니까 꼴보기 늘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번에 좀 폭발을 한 거고 종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이 땅 문제도 걸려 있어요. 이 사원에서 2km 떨어진 곳에 그 쉐이크 자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네. 거기 정착촌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리포트 한번 보시면 또 잘 정리가 됩니다. 한번 네.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있는 도시 기바지브. 얼마 전 수영장에 테니스 코트까지 갖춘 고급 타운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This is the view you have. It's a brand new building. Beautiful. If you're interested in this property, please give me a call.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개발된 주거 지역입니다. 국제법상으론 엄연히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유대인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이래 무력으로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일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 시절 유대인들이 샀던 땅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You are stealing my house. And if I don't steal it, someone else is going to steal it. No one is allowed to steal it. 지난 5, 6년 사이 서안 지구에 정착한 이스라엘인의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의 정착촌은 마치 요새처럼 8m 높이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팔레스타인 마을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هسه هذا اليهودي بيجي دغري بيخلعها بالباقر بيخلعها وبرميها بده يمسح التاريخ تبعه 심지어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역에선 땅을 뺏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ما غيروا رايهم استراتيجيتهم هي بدهم يخلوا الفلسطينيين بدوروا على طريقه اللي يخلوا الفلسطينيين فيها.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힘에 억눌렸던 팔레스타인의 불만은 라마단 기간 이스라엘 경찰이 사원까지 점령하자 폭발했습니다. 네, 꽃은 핀다님께서 성전산이 아니라 피튀기네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마이클 죽수님은 김정원 기자 같은 분은 종군 기자로 현지로 보내야 된다고. 예루살렘 현지 생생중계를 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군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밑에서는 종군 기자 안 되고 푸대 종신 기자가 좋다고. 종신 기자. 푸대 종신 푸대 기자. 종신 기자, 종군 기자. 약간 노예계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종신이라는. 싫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이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좀. 다들 종군 기자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고 계시고요. 대신 마이클 중수님이 종신 기자 좋은데 빛을 흡수하는 먹지 기자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기가 좋죠.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컨셉이 아주 확실하십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좋아요. 저 종군 기자도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 진짜요? 요새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미라클님이 몇 년 전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까지 상대국을 저주하며 무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전쟁은 승패가 아닌 모두에게 상흔을 남기는 참혹함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고. 네. 참 전쟁이라는 게 좀 그렇죠. 예. 자, 뭐 종교의 영토 분쟁까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번 10일간의 전쟁은 휴전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언제 깨질지 모르는 합의예요. 그러니까 올해 말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 2014년이거든요. 네네. 그때 50일 동안 전쟁을 했어요. 이 50일 동안에 그 휴전 합의 몇 번 한 줄 아세요? 기간 동안 또 했었어요, 휴전 합의를? 9번 했어요. 그러니까 7시간 휴전, 24시간 휴전 하다가 또 휴전하기로 해놓고 또 공격하면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9번의 휴전 합의를 해서 어쨌든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휴전했다고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네요. 왜냐면 지금도 그냥 한쪽에서 또 로켓포 쏘면 그냥 전쟁 시작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런 휴전이라서 굉장히 아슬아슬한데 네. 조금 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아까 리포트에서도 약간 지도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네네. 제가 손수 하나 그려왔어요. 오, 뭘 그리셨어요? 이 준비성. 예. 네.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여기 이집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옆에 요르단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는 여기 지중해 맞붙은 여기입니다. 여기 면적이 세종시보다 작아요. 네. 이게 약간 비치는구나. 비쳐서 이렇게 네네. 세종시보다 작은데 인구가 200만 명 정도 꽤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에 서한 지구라고 돼 있어요. 네네. 영어로 웨스트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에요. 철자는 뱅크 BANK인데 이 강둑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강이냐? 요르단강이 흐릅니다. 예. 요르단강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웨스트 뱅크예요. 아.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통치하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이 서한 지구랑 가자 지구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하마스하고 그 다른 정파가 싸워갖고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를 하고 있고 네네. 이 서한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바스 수반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동예루살렘이 여기 좀 있는데 어쨌든 정착촌 갈등이 있는 곳이 이 서한 지구 중심이고요. 주로 폭격을 많이 맞은 곳이 이 가자 지구입니다. 요 정도를 일단 설명을 하고 일단 내릴게요. 예. 이해가 되셨죠? 지도까지 그려주실지 몰랐습니다. 야, 정성이. 홍수표님이 둔지가 뱅크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보면 사실 1948년도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건국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엔이 중재를 해서 이 중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의 절반을 뺏겨요.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어때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옆에 아랍 국가들이 있어요. 이집트, 그 다음에 뭐 요르단, 시리아 이런 애들하고 해갖고 중동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1956년, 67년, 73년 세 번 전쟁을 해요. 다 졌어요. 이 아랍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서도 이번까지 포함해서 4번 전쟁했습니다. 2008년, 2012년, 2014년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그 67년 3차 중동 전쟁 때 땅을 거의 대부분 뺏겨요. 그 남은 게 가자 지구랑 서한 지구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계속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축소가 돼서 옛날에 비해서 아주 축소된 규모의 땅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신수기님이 김정원 기자님 강의 듣는 것 같아요. 강선보님은 세계지리 선생님이라고. 저 공부하느라 머리 터진 줄 알았습니다. 복잡해갖고 이게. 지금 제가 한 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줄인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들 그렇죠. 더 복잡한 이야기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줄였습니다. 사막의 호랑이님이 이거 몇 분 연습했냐고. 저희 이 화이트보드 4분 전에 갖고 왔어요. 방송 시작 4분 전에 지도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에 바로 가서 누목님이 떼어오셨습니다. 네. 저희 순발력 있는 프리데스크입니다. 일타 강사 홍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유엔의 분할 중재안에 따라서 절반이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런 전쟁이 계속 거듭되면서 유엔의 중재는 없었어요? 유엔, 이집트, 미국 등 중재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전하고 또 싸우고 휴전하고 또 싸우고 또 옆에서 말리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 온 거예요. 그나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집트가 좀 많이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여러 번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재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집트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둘 다 약간 친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원래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이집트가. 그러다가 1979년에 이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그 뒤로 좀 사이가 좋아졌고 이 두 나라가 공통분모가 있어요. 친미 국가예요. 이집트도 그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가 양쪽에 좀 중지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임할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1967년 그 전쟁 이전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른바 두 나라 국가, 두 국가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도 정식 국가해서 좀 친해봐 라는 게 이 국가 해법인데
트럼프는 이국가 해법 별로 지지 안 했고 그렇죠. 바이든 들어오면서 이제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번에 올해 발생한 전쟁 때 초기에는 약간 바이든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전쟁 촉구 중단 촉구한 성명 채택하려고 했는데 야 당사자끼리 합의가 해야 돼. 4번이나 막았어요. 이거 못 나가게. 둘이 해라. 예.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 거죠. 근데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한테 6번 전화를 합니다. 바이든이 야 그만해.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의 압력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친미했으니까 좀 친한 미국 또 강대국 미국이 자꾸 저러니까 부담감을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이제 한 우리 돈으로 4조가 넘는 군사적 지원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무시할 수 없지 않았을까. 네. 이스라엘로서는 어차피 미국을 압박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의식을 할 수밖에 거고. 없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 좀 낮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맞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스가 최근에 기사를 쓴 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끝날 수도 있다,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력입니다. 이번 전쟁 때도 보면 그 아이언돔이라고 강철 지붕 한마디로 이제 날아오는 로켓포를 미사일로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하마스가 한 5,000발 정도 로켓포를 쐈어요.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근데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좀 경미했거든요. 이 다 아이언돔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리포트 한번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밤중 로켓포 수십 발이 빗발치더니 불빛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쏘아올린 로켓포를 이스라엘군의 아이언돔이 요격한 겁니다. 아이언돔은 미사일 발사체의 움직임을 감지한 뒤 요격 미사일로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 체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했는데 2011년 실전에 배치됐습니다.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 사흘 동안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 1000여 개의 대부분을 폭파시켰다는 게 이스라엘군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80대까지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1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충돌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3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سمعنا صوت ضربة قوية فأنا دغري قلت خلص الولد يعني راح عرفت إنه الولد إنه رايح إجوا الناس ولقينا ناس برضو على المستقل مستهدف 이스라엘 주민도 6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태용님도 불꽃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영상 처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폭죽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밤하늘에 그죠? 밤하늘에 폭죽이 펑펑펑 예쁜 그림이네 했더니 전쟁 그림인 거예요. 맞아요. 전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요격을 한다는 게 예전에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거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기술로 이렇게 요격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주변이 다 아랍권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데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군사력 지원 많이 해왔는데 자기들도 이제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받으실 그 아이언돔 요격 성공률이 90%예요. 그러니까 100발 날라오면 90발을 막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게 2007년부터 얘네가 300억 정도 투입해서 2011년에 실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한 2,400발 정도의 발사체를 요격을 했다라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둥근 지붕 형태, 돔 형태로 해서 이제 미사일을 쏴서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한 발에 5천만 원 넘게 들어요. 한 발에? 한 발에. 5천만 원.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로켓포를 한 4,000발 쐈다고 해도 그 중에 90% 맞췄다고 해서 한 3,000발 넘게 쏜 거잖아요. 네. 얼마지? 3,000발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어쨌든 선물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돈 계산이 안 되는데 네. 3천만 원 곱하기
아 5천만 원 곱하기 3,000발이 계산이 안 돼. 어쨌든 안 그래 빌로바 TV님이 100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막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사업도 좀 합니다. 미국이 이제 이거 좀 구입하기로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언돔 외에도 어쨌든 1990년대부터 계속 독자적으로 무기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 받긴 했지만 경제적인 호황도 이제 좀 그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지원이 이스라엘 경제에서 1981년도에 한 10% 정도 차지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1%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 지원이 없어도 사실상 뭐 잘 나가는 실제 GDP가 한 3만 달러 되거든요. 그리고 IT 분야 강국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자립을 거의 이룬 거죠. 호랭이님이 피해가 적으면 그게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러블리나님 무기 같은 거 없고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체리망군이 이기려면 어쩔 수 없지. 여러 가지. 네, 순리님이 총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아이언돔도 홍보하고 이런 얘기하셨어요. 네. 금액이 1,500억이라고 이렇게 네. 계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KH 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지금 머리에 이 계산이 안 됐어요. 공이 너무 많아서. 네. 자, 이렇게 휴전은 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에 지금 나섰다는 소식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뭐 이른바 그 대표자 그 아바스를 만났어요. 네. 만나서 이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영사관을 폐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팔레스타인 간을 연결해준 영사관 폐쇄했는데 이걸 다시 좀 재개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에는 예루살렘에 그 미국 영사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트럼프가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편을 든 거죠. 네. 그러면서 영사관 기능이 여기 축소가 됐거든요. 이걸 네. 좀 다시 영사관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해법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돌아갔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이제 러블리나님도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게 전쟁이냐 학살이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댓글로 올려주셨는데요. 가자 지구가 정말 맹폭을 당했잖아요. 보면 언론사도 부서지고 AP통신하고 이제 알자지라가 있던 건물을 폭격을 했죠. 1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짐 싸라 이런 다음에 1시간 전에 맞습니다. 바로 네, 폭격을 네, 해가지고 네. 바로 묻어졌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도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얼핏 봐도 피해가 엄청 많은 것 같던데 이게 복구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막막해요. 왜냐면 일단은 이제 부상자도 많죠. 일단 전쟁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지금 한 2,000명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되는데 여기 부상자까지 늘어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보건 시스템은 사실상 거의 붕괴된 상황에 마찬가지인데 이때 그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중에는 하마스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6곳, 보건소가 11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왜 PCR 검사 있잖아요. 유전자 증폭 검사 하는 그 유일한 병원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그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검사가 제대로 한다면 더 많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자지구에 중환자 치료 위한 병상 60개밖에 없어요. 인구는 200만인데 거기다가 하마스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다 맞았잖아요. 여기는 4%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쟁 때 폭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공호 같은데 또 집단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때 코로나가 또 더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 그럴 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전쟁이 이제 요즘 말로 약간 급발진했다. 이게 딱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양쪽이 정치적으로 이걸 상황을 이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게 좀 어떻게? 저는 이거 보다가 뉴욕 타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되기 전에 이번 전쟁도 원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지만 어느 쪽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15년 동안 장기 집권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각할 위기에 처했어요. 거기다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도 받고 있거든요. 까딱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마스가 로켓포 쐈어요. 전쟁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의 그렇죠. 하마스 역시 뭐냐면 지금 민심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무력 충돌이
약간 양쪽에서 약간 좀 악용했다.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휴전을 했지만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이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간에 잠깐 화면이 암전이 됐는데 네. 컷을 하라는 어떤 기계의 지시라고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김정은 기자와 월드나우 함께 했는데 오늘도 정말 거의 쏙쏙. 야, 7판까지 준비해 주신 열정.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부담이 커지네. 뭘 준비해야 되나? 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퀴시트 산책 우재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블랙이 살짝 있었나요? 예, 잠깐. 네. 예. 뭐 괜찮습니다. 본인이 했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마중물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웠어요. 마중물님. 저희가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중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빌려바 TV님이요. 그래요? 이름 바꾸셨어요? 뭘 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순니님이 오늘은 왜 다 보타이냐고 하셨는데 저희 큐시토랑 그렇죠. 예, 오늘 뉴스웨이터 나오는 날이라서 보타이 하고. 동훈이 형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저희가. 네. 어제 제가 이제 이벤트 예고를 해드렸는데 저희 VOD에 이렇게 해시태그로 나도 찐팬이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 이벤트 시작 안 했습니다. 거의 다 쓰신다고 큰 의미 없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 이벤트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다 기억하고 있죠. 어떤 분들이 저희 찐팬인지, 그죠? 또 암전 또 깜빡거렸어요? 또 깜빡거렸나요? 아이고. 네, 저희 컴퓨터가 새로 지금 장만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좀 오고 있어요, 해외에서. 네. 그죠? 해외에서 오고 있는데 이제 요새 그 코인 때문에 그 채굴 때문에 그 메모리 카드 뭐죠? 플래시 카드인가? 저 그래픽 카드. 네, 그래픽 카드가 워낙 품귀 현상이어가지고 지금 오는데 한참 걸리네요.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제품 수배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좀 조만간에 새 장비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천의 21세기 병원 속보 또 이어갈 텐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고 저희가 오늘 또 하나 단독 기사는 그 수술실에 들어갔던 행정 직원들이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대요, 다. 네. 왜 그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걸렸을 때 핑계 대려고? 역시. 조무사 자격증은 핑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핑계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뭔가 책임을 좀 어떻게 좀 피해 보려는 약간의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간호조무사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었던 이 임재를 어떻게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에서 무슨 직접 수술을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죠. 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면피용으로 그렇게 자격증을 따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예약자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접종 받으신 분이 오늘 뭐 최대 규모인 6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맞아가지고 이 접종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전 국민 한 25% 정도가 백신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7월부터는 이제 50대 분들, 그다음에 고3, 그다음에 초중고교 교사들에 대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왜 저를 계속 많이 쳐다보십니까? 아니요. 네.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니 말씀하시니까 쳐다보죠. 열심히 정청하고 있었어요. 네네. 아니 아까 들어가봤더니 굉장히 0으로 막 떠 있고 어느 지역은 뭐 3 뭐 이런 식으로 떠 있는데 거의 0으로 금방 다 변해가지고 뭐 노쇼 백신이 거의 없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근 병원에 생기면 5개까지 최대. 네네네. 제가 아까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어요? 5개 예약해 놓고 가지고 참고하시기. 안 그래도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 이제 7월부터 마스크 벗을 수 있다 인센티브 얘기 나오니까 다들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산에 혼자 등산 가면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마스크 벗으러 등산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바로 간다는 인권사회팀의 윤상문 기자가 출동을 할 텐데 지난 6일에 연천군에서 그 하천 준설 작업을 하던 굴삭기 운전자가 굴삭기 넘어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왜 넘어진 걸 봤더니
강바닥에 그 대전차 장애물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강바닥에요? 네, 저는 그 보통 도로 옆에 이렇게 네.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거는 저는 알겠는데 네.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원래 그 아. 물이 차 있는 강바닥인데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근데 저기가 원래는 이렇게 판이 덮여 있는 거예요. 판이 덮여 있고 전차가 내려올 때 그 무게 때문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갇히는 이런 건데 그 저기 위에 이제 굴삭기가 올라가면서 굴삭기가 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 일단 문제는 연천군 쪽에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저 시설물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래놓고 3주가 지나서는 소송해라, 국방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속된 말로 환장을 오르시죠, 사실은. 그러네요. 진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네. 자,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자막이 안 나왔는데 그 코인 100배 레버리지 투자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아무튼 100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코인 투자 현실을 저희가 또 오늘 짚어볼 거고요. 네. 아 바람난 공자님이 노쇼 백신 아니라 자녀 백신이라고 질병청에서 명령했다고 자녀 백신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30분 남았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더 설명을 해드리면 30초. 네. 30초. 뉴스데스크까지 하는 거니까. 네. 그 요양병원에 계신 80대 노인이 그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채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장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막 마구잡이로 폭행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정말 끔찍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면회도 제대로 잘 면회 안 못하는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네. 자녀 백신이라고 하니까 자녀 그 저기 아들 딸 자녀 백신이라고. 네네. 잔여 네, 백신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마마님 상처받지 마세요. 다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방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